기분과 정취. 소녀경에 이르기를 황제가 말한다. 도대체 음양교접의 절도란 무엇인가? 소녀가 답한다. 교열료 지도. 남녀 교접의 도는 옛날부터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남자는 쇠약해지지 않은데 이르고 여자는 모든 병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녀의 마음과 뜻이 함께 즐거워해야 기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점차 몸이 쇠약해지고 신체가 손상됩니다. 그 도를 알고자 하면 기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의지를 조화롭게 하여 삼기가 다 이르게 되면 신명이 돌아와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배부름을 누리지도 않게 됩니다. 몸이 누리고 신체가 안정되면 성질이 반드시 풀리고 느려집니다. 남자의 그것을 얕게 넣어 천천히 움직여 출입을 드물게 하려고 하면 여자는 쾌감을 느끼고 남자는 왕성하여 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절도라 합니다. 앞장의 소녀경에서는 교접의 정지는 음양지도와 관련이 있음을 말했다. 황제는 또 음양지도를 물었다. 그러한 남녀교합의 절도와 아울러 준칙은 어떠한 것인가? 소녀가 답했다. 남녀교합은 선천적으로 본능적인 것입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남자는 오래 교접해도 날로 점점 쇠약해지지 않아야 되고 여자는 온갖 병을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과 마음이 유쾌해야 몸이 건강하고 기가 왕성해지는 법입니다. 만약 음양의 도를 알지 못하면 신체는 곧 날로 점차 쇠약해집니다. 기실 교합의 요령은 정세의 안정, 심경의 홀가문함, 정신의 포만함에 있습니다. 만일 삼기가 가득하여 정기, 신이 집중하면 자연히 추위와 더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으며 신체 상황이 모두 매우 좋아지고 정사가 느리고 유연해집니다. 교합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얕게 진입하고 천천히 나아가는 요령을 지키고 여자의 쾌감을 생각하여 지키고 또 남자의 정력이 쇠하지 않도록 유지하여 위에서 말한 바 원칙을 삼가고 지켜야 합니다. 소녀가 황제에게 교합의 도를 말했다. 요령은 평소에 신심조양에 주의하는 데 있다고 했다. 좋은 단련을 준비하면은 하루아침에 싸움터에 임함에 곧 정서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포만케 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니 비로소 몸과 마음 양쪽에 건강하여 이르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유태인의 예책, 탈무드에 유사한 취지의 계율이 있다. 만약 부부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곧 침상을 칼날같이 좁게 해도 기분이 좋고 유쾌하게 잠잘 수 있다. 부부 감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잠을 더 큰 침상에서 자도 조용하고 편하지 못하여 마음 편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것은 남녀가 반드시 마음이 편하고 기가 평화로워야 서로 유쾌하고 기뻐서 괴팍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 했다. 부부의 도는 곧 이 속에 있다. 성감도의 조절은 대뇌의 성중추의 머리에 의지함에 있고 외계의 자극과 성교기교의 운용 이 삼자는 자극과 성교 기교의 운용 이 삼자는 기본 지준이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삼항이 비록 연쇄적인 머리를 설명했으나 뒤의 둘은 남자가 주동적으로 떠받침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학자가 발견한 것은 성교의 기분을 여성에 대하여 말하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고리라는 것이다. 김보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남자는 겨우 상상에 의지하여 양을 촉진하여 일으킬 수 있거나 혹은 이끌어내어 성을 흥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성감은 비교적 현실적이다. 반드시 시각, 청각과 촉각의 힘을 빌려서야 겨우 성감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교접할 때의 기분은 반드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자의 성욕은 외계의 불량한 자극에 쉽게 중단된다. 김보 박사의 지적은 여자는 비교적
불켜지 않고 사랑을 해야 좋아한다는 것이다. 남자는 곧 이와 상반된다. 남자는 피차 괴합 시의 자태와 여자의 전신 반응을 살핀다. 여자는 매우 밝고 환한 데서 혹은 대낮에는 비교적 쉽게 클라이막스에 이르지 못한다. 이 밖에 여자는 성교하는 중도에 정지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가령 성교할 때에 전화를 받게 되는 때가 있다. 남자는 이내 닥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여자는 불붙으려 하면 비교적 다시 왕성해지기 어렵다. 그것은 곧 여자는 비교적 기분을 중수한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성심리의 권위 있는 학전사의 결론은 이런 종류의 교합적 기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구의 현 상황과 생물 현상은 지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미개화 숙된 인류 사이에 있어서의 성생활에는 계절성과 주기성이 있다. 더욱이 이것은 이 암컷의 일방에서 그러하다. 대부분의 동물은 나란히 비상년의 성교 행위를 한다. 허다한 고등동물은 모두 계절성이 있다. 1년에 1차례 혹은 2차례 곧 봄 계절에 있거나 가을 계절 혹은 춘추 양계절이 있다. 허다한 미개화된 민족에도 그런 습성이 있다. 지구상에는 허다한 높은 건물이 매우 멀리 분산되어 있다. 그리하여 매우 서로 관계가 없는 민족인데도 봄 계절, 가을 계절 혹은 춘추 계절이 있으며 모두가 성대한 미친 듯 기뻐하는 절일이 있어서 청년 남녀가 성교하고 혹은 결혼하는 기회를 갖는다. 문명국의 밀도 속에서 부녀들이 임신하는 빈도수에는 그 주기성이 있다. 대체로 이 1년 중의 곡소는 충계 혹은 추계의 출산율이 높다. 곧 이는 이와 같은 원시절일의 풍류의 여운이다. 치유에 있어서 부부 양이는 성교적 흥취에 있어서 나란히 일치하지 못한다. 이때 곧 필요로 하는 것은 이른바 기본적 배양이다. 여자는 물론 생리주기가 있다. 의학계의 지적에 근거하여 월경 전후가 성욕이 가장 강렬할 시기이다. 어떤 관찰은 28일의 성반복 혹은 성순환임을 증명했다. 이 밖에 어떤 관찰은 서로 같은 남자의 성주기를 보고했다. 후자는 심지어 진일보하여 남자가 매월 성이 오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다. 큰 정점은 달이 둥근 후이고 작은 정점은 세 달이 뜨는 시기에 있다고 했다. 그러한 설명법은 또한 원시 민족적 경험과 서로 같다. 그들이 미친 듯 기뻐하는 집회는 모두가 이 달이 둥근 것과 달이 없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여자가 성욕이 치열한 시기가 있다는 학자의 주장은 월경 후의 며칠 내이다. 가령 독일 신경과학자인 클라플 에빙 사망 기옷은 월경 전후와 월경 중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몇 년 권위 있는 여의사의 기록에 의하면 2,000명이 넘는 여자의 성생활을 관찰한 후에 그녀들의 성욕이 가장 치열한 시기는 거의 모두가 월경 전 2일과 후 7일 이내임을 발견했다. 더욱이 그것은 위에서 말한 남녀의 성욕이 높이 오르는 시간과 관련해서 지극히 같지 않은 점이다. 곧 성교 시에 있어서 기분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속한다. 앞서 제시한 바에는 반드시 교합 시에는 여자가 밝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거나 혹은 적게는 여자의 부끄러워 머뭇거리는 심리의 하나이다. 동물계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최초의 부끄러운 머뭇거림은 아무래도 암컷의 거절 표시이다. 왜냐하면 바로 춘기가 아직 오지 않고 춘기가 왔다고 해도 그러한 부끄러운 머뭇거림이 아직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드러운 성질의 충동적 영향이 결합한 후에는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게 되면 반은 환영하고 반은 거부하는 실망의 아양 떠는 모습과 행위이다. 때가 이때에 이르면 암놈의 순놈에 대함은 곧 접근하거나 때로는 도피한다. 비록 이것이 도피라 해도
달리는 노선이 결국 개인적 둘레바퀴 안에 있다. 여자의 선교시 태도는 이와 같이 되풀이된다. 일종의 원시적 불안과 부끄러움의 심리와 회피는 반드시 불시의 뇌리에 떠오른다. 그리하여 남자가 주동으로 공격하여 저 머리가 아름다운 암컷을 포착하고 아울러 날개를 나란히 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릴 것을 생각하게 된다. 곧 방적낭을 다스려 유인하는 함정이며 교합을 유지하기 전의 기분의 배양이다. 소녀경의 주장은 음양 지도는 남녀 화해에 있고 기분을 배양함에 있다고 했다. 진실로 이는 일침 견열의 논리이다. 만일 이 원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곧 여자의 성화의 자연 개화는 오지 않는다. 매우 많이 변한 한 그루의 피지 않은 딱딱한 꽃봉우리로 변하고 만다. 7. 사시와 5장 현녀경에 이르기를 황제는 현녀에게 묻는다. 나는 소녀의 음양지술을 받아서 스스로의 법이 있다. 바라건대 다시 명하노니 그 도를 다 설명해 주으려. 현녀가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의 움직임은 반드시 양은 음을 얻어서 변화하고 음은 양을 얻어서 통합니다. 일음과 일양은 서로 원하여 운행하는 고로 남자는 단단함을 느끼고 여자는 움직이고 나아가고 확장됩니다. 이 기가 정을 교합하면 흐르는 정액이 서로 통합니다. 남자에게는 팔절이 있고 여자에게는 구궁이 있습니다. 사용함에 절도를 이루면 남자는 웅저가 발생하고 여자는 월경에 해를 입어 온갖 병이 생기고 쥐어짜서 수명이 소멸됩니다. 그 도를 알게 되면 즐기면서 또 강하게 되고 수명이 더욱 연장되어 얼굴빛이 아름다운 꽃뿌리 같습니다. 황제가 현녀에게 말했다. 음양지도에 관해서 소녀로부터 계략적인 줄거리를 들어 알고 있다. 바라건대 그대가 다시 상세하게 나에게 설명해 주겠는가? 현녀가 설명했다. 천지간의 일체 시물은 모두가 음양교합을 근거로 하여 널리 퍼져 자라왔습니다. 양이 음을 얻으면 변화하고 자랍니다. 음이 양을 얻으면 성장합니다. 양은 상보상성합니다. 서로가 감흥해서 순환 상생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것이 한번 여성을 접촉하면 곧 단단하게 발기합니다. 여자가 성의 자극을 받은 후에는 음도 질가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양 이 기가 서로 접촉하여 정액이 교류하니 금술이 저절로 우는 것입니다. 교합할 때에 있어서는 남자는 이에 응해서 8개를 준시하고 여자는 8율이 있습니다. 여자는 9율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의 작은 규율을 소홀히 해서 교접을 마구 행하면 남자의 신상에 엉저와 고름 종기가 나고 여자는 월경불순이 야기되어 모든 병이 떼지어 생깁니다. 최후에는 한 목숨이 오호라 인간 세상을 영원히 이별합니다. 반대로 만약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음양의 도를 받들어 행하면 건강에 합할 수 있고 쾌락하여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의 8계를 가리키는 사람은 없다. 이는 어떤 사람의 계율인가? 여자의 구율은 어떤 구율인가? 다만 이는 우리들이 이후의 기타 각편 중에 전모가 구체적으로 규명될 것이다. 현녀와 소녀는 모두가 이 방중술이 권위이다. 후대에는 언제나 방중술을 현소지도라 일컬었다. 아울러 전하는 것에 현녀경이 있다고 했다. 이는 하나의 거짓 옛 여인의 이름으로 출판된 성서의학서로 소녀경보다 약간 뒤늦게 나타난 것이다. 현녀경에서는 성생활은 반드시 자연적 운율에 순응해야 함을 제시하고 언급했다. 절제된 도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제시된
경고에서 만약 절제가 없다고 하면 온갖 병이 떼지에 생기니 그것은 생명이 요절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반대로 만약 음양의 도를 조화할 수 있어서 적당한 도수의 절제된 성생활을 실행하면 곧 침상의 즐거움을 향유할 뿐 아니라 몸을 튼튼히 하고 오래 사는 유익함을 겸해서 지닐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옛 철이는 장차 천하 만물이 모두 음양 이종의 원소로 나뉘는 것은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은 만물을 이루고 음양이 서로 조화하여 만물이 존재한다고 했다. 일본의 석원명 박사의 질병관못은 과연 음양 두 글자에서 나왔다. 그의 학설은 인체는 음양 이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는 남자의 양에 했다. 남자는 양에 속하고 여자는 음에 속한다고 타고난 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다. 신체 각 부위도 이와 같다. 등 부위는 양, 배 부위는 피부 표층은 양, 피부 밑은 음이다. 내장 중의 오장은 대부분 실제로 성적 장기관이다. 성적 장기관이다. 가령 심장, 간, 비장, 폐와 신장은 음에 속하고 육부, 담, 위, 소장, 대장, 방광과 삼초가 조화를 잃고 평형 2m를 이뤄서 정황이 엄하게 징벌할 때는 곧 질병에 걸린다고 했다. 황제 내경 2권의 기록 중에 제시한 것은 하늘에는 사시오행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봄에는 생기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감춘다는 것이다. 겨울은 수에 속하는 거로 춥다, 여름은 화에 속하는 거로 덥다, 가을은 금에 속하는 거로 건조하다, 봄은 목에 속하는 거로 바람이 분다, 긴 여름은 토에 속하는 거로 습하다. 대자연 중에는 사시오행이 있다. 춘하추동과 수와 금토, 소와 금목토로서 사시에 운행하여 만물을 거느린다. 사람은 곧 오장이 있고 오기를 변화시킨다. 오장은 간, 심장, 비장, 배, 신장이다. 오기는 기뻐함, 성냄, 슬퍼함, 근심함, 두려워함이다. 중의에서 이른바 오로 칠상은 기뻐함은 심장을 상한다. 성냄은 간을 상한다. 슬퍼함은 폐를 상한다. 근심함은 비장을 상한다. 놀라고 두려워함은 신장을 상한다. 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서상으로 평형을 구하여 머물러야 한다.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기뻐하고 성냄이 무상하다. 다시 기뻐함은 심장을 상한다.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기뻐하고 성냄이 무상하다. 자연이 살과 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서는 건강에 위태함을 미친다. 심정이 긴장하거나 흥분이 과도한 사람은 즐거움이 지극한 끝에는 슬픈 일이 생기는 불행한 결과를 만든다. 때문에 마음이 시끄러워 영향을 입는다. 마음의 기능은 혈맥이 장악한다. 이리하여 이 사람을 살펴보면 반드시 얼굴이 초췌하여 의기소침하면 천성이 비관적인 사람이다. 폐장이 영향을 받으면 폐장의 부드러움이 연이어 바란다. 이는 이 사람의 겉모양이다. 사실상 피부가 거칠다. 모발은 빠져서 광택이 없고 호흡기관은 필연코 병이 많다. 허다한 숨을 헐떡이는 병의 환자는 설사 많은 주에 웅장한 이상과 포부가 있다 해도 천식병의 괴로움을 입어 거의 없어진다. 놀라고 두려움을 입어 생활이 긴장된 사람은 신장에 영향을 받는다. 신장은 골수와 체액과 배설을 주관한다. 곧 이런 사람은 항상 피로가 누적되고 정력이 이어지지 않고 배설이 비정상적으로 변비와 같은 유인 것을 느끼는데 이른다. 가장 두드러운 것은 처음 일주일 내인이 여러 번의 변비로 생활에 적응한 후에 지점에서 비로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오장의 건강치 못함은 설사 사람의 외모에서 나타남을 볼 수 없어도 동시에 수면 시의 꿈속에 나타남을 본다.
황제내경 영추의 제24편에서 말했다. 폐기가 허약한 사람은 항상 꿈속에서 각 병기와 칼과 사람과 닭을 참수하는 것을 꿈에서 본다. 만약에 가을에 꿈을 얻으면 가을은 금에 속한다. 꿈이 얻으면 곧 꿈에 양병사가 교전하거나 혹은 사람 머리를 치는 꿈을 본다. 신기가 허약한 사람은 항상 여름날에 배를 타고 물에 빠져 헤엄치는 것을 꿈에 본다. 만약 겨울에 꿈을 얻으면 겨울에는 수에 속한다. 스스로 떨면서 물속 혹은 추운 날 눈 속에 엎드려 토끼처럼 두려움이 심한 것을 꿈에서 본다. 간기가 한 사람은 항상 꿈에서 기이한 화훼와 표고버섯을 꿈에 본다. 만약 봄에 꿈을 얻으면 봄은 목에 속한다. 곧 무성한 숲의 빽빽한 잎과 깊은 산의 청림 속을 꿈에 보는 형상이다. 진심으로 사람에 응하여 항상 불에 종이를 태우거나 혹은 남자의 그것의 류를 꿈에 본다. 만약 여름에 꿈을 얻으면 여름은 화에 속한다. 큰 불이 산을 태우고 불을 끄고 재난을 구하는 꿈을 얻는다. 비기가 허약한 사람은 언제나 기아에 어려움을 당하는 정황을 꿈에 본다. 만약 2, 5, 8, 12월에 꿈을 얻으면 곧 집을 짓고 방을 내리고 땅을 메우고 구덩이를 메워서 배가 빈 것을 보충하는 꿈을 본다. 오장은 음에 속한다. 육부는 약물에 속한다. 이상의 기술한 바는 오장의 기가 하면 양기는 남음이 있고 음기는 부족한 현상이다. 거꾸로 말하면 독자가 늦은 밤 꿈에 올림픽 수영에서 참가해서 금메달을 받을 때 노래가 나온다거나 또는 득의양양하여 스스로 즐거워하지 못하여 세심하게 회상해도 괜찮은데 또 앞서 놀라고 두려움에 메달을 받지 못하거나 근래 생활이 긴장되지 않아서 자기가 지혜를 잘 짜서 의심과 근심을 풀어서 제거하여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술한 꿈을 해몽하여 병을 자르는 기록은 청시대의 의학 혹은 심리학 이론과 서로 같은 것이다. 사람의 현실 사회 속에서 좌절은 꿈에 있어서는 화나 울분으로 푸는 것이다. 비유컨대 일개 직원이 늘 자기가 부자 되는 것을 꿈에 보는 것과 같다. 당일 대회를 마친 회장님은 부하 직원을 지휘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담이 적은 사람은 꿈속에서 항상 전투 영웅이 된다. 이 때문에 비장이 한 사람은 자신에 의거하여 크게 씹는 것을 꿈에 본다. 혹은 이는 흙을 메우고 구덩이를 메우거나 집을 짓고 방을 꾸민다. 이는 원래 모두가 심리학상의 보충작용이다. 의학계의 공유는 사람의 신심은 잃지 한다는 것이다. 신체는 충분히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리도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체상의 결함, 가령 비장이 하면 사람이 곧 대소가 아니고 모두 크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충분히 정확하지 않지만 비록 천성이 명랑할지라도 웃는 입은 항상 열려 있어도 직무를 소홀히 한다. 비장의 직무는 기육 등의 조직을 맡기 때문에 곧 쉽게 사람으로 하여금 마땅히 뚱뚱하게 하나 부실하다. 내력이 갈라져서 모자라니 수면식 꿈에 형상되어 곧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현상의 만남이 있다. 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위대한 건축 계통이니 골짜기를 메우고 고을을 가득하게 하고 관을 경영하고 집을 짓는다. 높고 큰 건물 네모진 방을 짓는다. 예찰이니 이른바 하늘은 양이 되고 땅은 음이 된다. 해는 양이 되고 달은 용이 된다. 다만 양이 되면 밤에는 떨어지고 양은 일체이니 사물이 양면과 같다라고 했다. 소녀경에 이르기를 양이 음을 얻어서 변화하고 음이 양을 얻어서 도가 되니 일양이 서로 기다려서 운행한다고 했다. 뜻이 여기에 있구나. 금술, 검은고와 비파, 부부 사이 활락한 즐거움. 그 황제내경 설명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28페이지까지.